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마쌤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것은 음은 같고 뜻이 다르다는 뜻이죠. 동음이의. 그래서 이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설명 이것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것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마쌤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동음이의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것은 음은 같고 뜻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음이 같고 이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음이 같고 어원이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을 동음이의어라고 하고요. 이 다이어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같고 동일하고 의미가 연관성이 있을 때 다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다이어가 있겠고요. 다이어가 있고 이 다이어 속에 동음이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라는 그래프 속에 동음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 동음이어의 유형을 보면요. 그 밑에 동음이어 유형이라고 나오죠. 이 동음이어의 유형을 보면 먼저 이제 쓰다라고 할 때 글자를 쓴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write겠죠. 그 다음에 돈을 쓸 때는 뭐 spend가 되겠죠. 이럴 때도 같이 쓰다는 쓰고요. 다리도 사람의 다리는 leg죠, leg. 한강 다리 같은 경우는 bridge.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완전 동음어라고 하고요. 동철 동음. 철자가 같고 음이 같다 해서 동철 동음이라고 합니다. 자, 새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새, 우리가 뭐 새책라고 하면 새가 책을 꾸며주죠. 이런 의미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도 투스, 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뭐 하는 이라고 할 때는 이때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동음어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아다니는 새, 그다음에 새책할 때 새, 그다음에 이의 이빨의 사람. 그래서 이걸 동철 동음, 철자도 같고 의미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데 말을 하다 언어 워드죠 월드 이런 말을 하다 일 때가 있고 이럴 때는 장음으로 발음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타는 말은 홀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은 장음이고요. 우리 신체의 눈은 단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동음어로 간주하고 동철 동음이고요. 그다음에 항문과 항문 이런 것이 있죠. 그다음에 반드시와 반드시, 너무와 너무가 있는데 이것들은 음은 이제 동일하고 철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철자는 다르고 음이 같다. 이철 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드가 이끌다라고 할 때는 장음으로 읽혀요. 그리고 절하다 할 때는 바우 이렇게 읽힙니다. 장음으로 익히고요. 이게 LEAD가 납이라고 이제 쓸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납이라고 할 때는 레드라고 읽혀요. 레드. 이때는 리드고요. 납이라고 할 때는 레드입니다. 발음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우 이럴 때는 절하다고요. 보우라고 하면 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철인데 이음이라는 거죠. 같은 철자인데 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요. 자, 묻다도 땅에 묻다, 길을 묻다 이런 게 있는데 묻다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보면 묻다, 묻고 무드니가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길을 묻다, 묻고 무르니가 되죠. 무르니. 이럴 때는 디귿이 탈락이 됩니다. 디귿 탈락이 되고요. 걷다도 빨래를 걷다 걷고 거드니 디귿이 그대로 남는데 길을 걷다 걷고 걸으니 이럴 때는 디귿이 사라지죠. 어쨌든 이것도 동철 동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과
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음은 똑같이 들리는데 철자가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 있다, 있다가 철자는 다른데 발음이 같다. 이철동미라고 합니다. 자, 간이라고 하는 것도 가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 가고, 간이 이런 이야기죠. 가다, 가고, 간이 이렇게 해서 쓰이는데 그래서 간 이럴 때 이제 그 가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용어가 붙은 거죠. 근데 갈다라고 할 때는 갈다. 뭐 배를 갈다, 사과를 갈다 이런 갈다일 때는 이제 또 이것도 간이라는 거죠. 갈다, 갈고, 간이 갈다, 갈고, 간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리을이 탈락이 되는 거죠.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철, 같은 철자, 동음, 음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음 이어의 생성을 보면요. 형태가 달랐던 단어가 음운 변화로 형태가 같아지면서 동음 이어가 된다.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달라졌다가 이것이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의미 자체가 동음 이어가 달라졌다가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의미가 그 같아지는 그런 경우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 다리라는 표현이 있고 다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도 처음에는 이것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이제 좀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서도 신체 일부, 이 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체의 일부를 가리켰어요. 신체. 우리 신체의 일부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다리라는 건 시설물 뜻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리로 통일이 되죠. 다리로 통일됐고요. 그런 의미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를 쓴다. 글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사용한다. 사용한다는 이제 쓰다였고요. 글자를 쓰다는 이제 쓰다였어요. 근데 이것도 오늘날 쓰다라는 것이 하나의 쓰다로 통일이 돼버렸죠.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빌려 쓴다. 한자로 쓰면 빌차자에 쓸 용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음이어가 되는데, 자, 고유어와 한자를 보면은 남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죠. 그 다음에 이 남은 남쪽. 그러니까 이거는 고유어고 이거는 한자어죠. 우리가 치는 북 있죠, 북. 악기 북이 있죠. 근데 이 북은 북쪽이죠, 방향. 시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냇물. 시냇가. 근데 이 시내는 도시 안쪽이죠. 그다음에 사랑인데 뒤에 있는 사랑은 사랑채, 사랑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고유어 한자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한자어가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는 방화는 불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막을 방자예요. 근데 뒤에 있는 방화는 불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막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불을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고사는 이거는 이제 옛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같은 것이고 뭐 고사 감독하고 살피고 이런 뜻이죠. 시험 같은 거. 고사 이런 거는 이제 그 제 같은 거를 지내는 거죠. 고사 지낸다 이런 말. 뭐 고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말라 죽는다 이런 의미고 또 뭐 고사 이런 경우는 높은 선비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자어인데 한자어가 어떤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음이의 생성에서는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되면서 이제 그 동음이어가 또 이제 생기는 그런 예들이 이제 또 쭉 나오죠. 한자어와 외래어, 기타 등등 그 밖에 이런 이야기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제 and so on이죠. 기타 여기 강사가 여기 와서 악기죠, 악기. 기타. 미는 아름다움이죠, 미니까. 이 미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겠고 유로는 뭐예요? 흐르는 길.
유로는 유럽의 통화 단위죠. 유럽의 통화 단위. 자, 볼이라고 하는 우리 신체의 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볼은 공입니다. 공. 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질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도 우리 음악에서의 도레미파솔라시도 피가 흐른다. 이 피는 철자 피겠고요. 자, 코트는 옷 코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코트는 뭡니까? 이 코트는 뭐 테니스 코트 이런 경기장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푸드 콜트 이런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슛 하면 쏜다. 슛 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슛은 남성 정장을 가리키겠죠. 자, 이 펜이라고 하는 건 부채란 뜻이고요. 이 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라이팬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펜이죠. 주방에서 쓰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음이어의 생성에선 다이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뉘어지면서 또 동음이어가 되기도 합니다. 분화라는 것은 이제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나눌 분자에 될 화자죠. 그래서 다이어가 분화가 되면서 동음이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동음 충돌 회피는요, 강도와 집주인이 있을 때 강도가 죽을 준비해라. 이때는 이제 다이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근데 이 집주인은 잘못 알아들고 밥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과 반대적인 개념의 밥을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방화가 왼쪽에 있는 방화는 불을 막는 거고 오른쪽에 불을 놓는 거죠. 놓는 거 불을 놓다. 오른쪽에 방화는 불을 끄다죠. 그래서 방화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를 잘못 이해하면 불을 지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자가 필요한 거고요. 신랑 신부할 때 신부 입장이라고 할 때 잘못 이해해서 신부님이 입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한자가 그래서 또 중요하기도 하다는 거고요. 자, 다이어와 동음이어의 구별을 이제 보면요. 다이어와 동음이어 어원이 동일하면 다이어고 어원이 동일하지 않으면 동음이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원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어원과 그 달리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어원은 이런 것인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원래 어원과 다르게 인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의미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이어. 그다음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음이어로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어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인데 이 유의란 말은 비슷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안면, 안면 한자로 이제 쓰인 거죠. 틈, 결을, 방금, 금방, 겨우, 가까스로, 아주, 매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틈, 결을 있으면 도와다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틈과 결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이제 틈이나 결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성. 근데 선생님 학생들 틈에 끼어 있다. 이때 틈은 공간의 의미로 쓰이지만 이 결을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공간의 개념에서는 결을이 쓰이지 않고요. 자, 여기 나오는 이것은 비문 표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은 금방 방금 떠났어요. 이 과거형에서는 금방 방금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니까 금방 나을 겁니다. 방금 나을 겁니다. 여기 이거 표시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이 방금 이런 표현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어의 관계에서 과학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쓰이는데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리고 포타슘은 영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적인 용어들은 독일에서 온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경우 동의어에서 그런 걸 절대동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그린다면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고 또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교집합을 형성되는 것이 절대 동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의미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의미가 같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절대 동의가 이걸 이제 부분 동의라고 하는데 부분 동의 여기도 부분 동의. 절대 동의가 부분 동의보다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좀 더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의어의 유형은 차용에 의한 유의어 빌려 쓰는 건데 고유어와 한자어의 그런 유의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은 고유어고 안면이죠. 얼굴 보통 이제 얼굴과 안면이라고 할 때 이거는 한자어가 되고 집택 이 댁은 원래 집택자라는 한자어인데 이게 이제 댁으로 변한 겁니다. 가을거지 추수 가을에 걷어들이는 거죠. 가을 주자 거둘 수자 써가지고 넓은 물고기 광어 넓을 광자 쓴 거죠. 뭐가 넓다 물고기 어짜 써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이걸 플랫핏이라고도 합니다. 평면 물고기. 자, 그 다음에 콩팥과 신장을 이야기할 때 콩팥은 우리말이고 신장은 한자가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어 외래어를 보면 치마, 스커트는 영어죠. 자, 키도 영어고 미팅도 영어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자 외래어는 개주봉, 이어달리기죠. 이어달리기. 예, 쓰는 봉이죠. 이걸 이제 배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바톤 터치에서 바톤이라고도 막 쓰는데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영어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사진기, 카메라. 영어로 원래 캐머라라고 읽는데 이걸 이제 카메라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고유어 한자 외래어를 보면 짝, 배필 한자죠. 파트너는 영어죠. 잔치, 연회 한자죠. 파티 이거 영어죠. 탈, 가면, 마스크 영어죠. 자, 여기 마담 같은 경우도 이제 불어에서 온 말이지만 영어고 여기 이제 보면 그 밑에 계집이라는 말 쓸 때 이 계집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 계는 계신다라는 의미고요. 집에 계신다라는 의미여서 이 예전에는 이 단어가 부인을 의미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용어에 의한 유의어에서 외래어의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 많습니다. 잔, 컵인데 이걸 일본어로 발음하면 곱부가 되는 거고요. 샐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어로 발음하면 사라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슬리퍼라고 하는 것도 미끄러진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여기다 예를 붙였는데 이것도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스레빠가 되고요. 자, 신입생 새내기도 마찬가지죠. 신입생보다는 요즘 새내기를 많이 쓰고요. 자, 이건 한자가죠. 신입생은. 자, 메뉴는 영어인데 메뉴보다는 차림표를 쓰고요. 안전벨트, 벨트가 영어죠. 이거보다는 이제 띠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의 유형에서 보면 방언 차이에 의한, 방언은 사투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부추, 정구지, 소리인데 부추라는 말을 이제 경상도 같은 데서는 이제 정구지라고 하고요. 전라도 쪽에서는 소리라고 씁니다. 자, 복수 표준어는 원래는 우렁생이라는 말이 표준어였고 멍게가 방언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멍게란 말 많이 쓰죠. 우리가 비빔밥 할 때 멍게 비빔밥 이런 말 쓰죠. 우렁생이 비빔밥 이렇게 안 씁니다. 자, 사용 영역에 의한 유의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어와 전문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어와 전문어. 그래서 늑골, 갈비뼈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평형, 개구리.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늑골이 전문적인 말이죠. 평형, 개구리염도 마찬가지고요. 별동, 유성, 오줌보, 방광 다 그런 뜻입니다. 해, 태양, 양잿물, 수산화나트륨, 돈, 화폐. 근데 이 화폐는 경제적인 어떤 경제학에서 쓰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돈 좀 있냐? 돈 좀 있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너 화폐 좀 있니? 이렇게 쓰지 않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자, 석화, 굴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의어의 유형은 문체에 의한 차이에 의한 유의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 문체 차이에서 이제 보면 격식의 차이에 의한 유의어 이걸 이제 A라고 보면 얘가 있죠. 이 치아 이렇게 나오죠. 치아가 이보다 훨씬 더 격식이 있다는 거죠. 약주 드세요 이런 말 쓰죠. 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거 칠순인데 못하네요. 칠순보다 고이라고 쓰죠. 고이는 그 인생 틀시 고래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드물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에서 온 단어인데 구이연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자, 일성화 속어는 간땡이, 이 땡이가 붙으면 소가 되죠. 이마 맞박, 화딱지, 거짓말 구라 이런 식으로 써서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속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문어와 구어, 이 문어는 문장에서 쓰는 거고요. 구어는 일상에 쓰는 거죠. 겉이라고 하는 건 문어가 되겠고요. 거는 구어죠. 때문이 문어가 되겠고요. 땜은 구어고요. 무수는 문어가 되겠고요. 뭐는 구어입니다. 자, 유의어가 이제 유의 경쟁에서 계속 공존하기도 하고요. 두 개 같은 비슷한 말이. 또 하나는 그 어느 한쪽이 경쟁에 밀려 사라지고 이긴 쪽만 남을 수 있어요. 지문 이러면 천이란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지문해 이런 말 하면 천년이란 뜻이었어요. 가람은 이제 아래아로 이렇게 써야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람과 강이 있었는데 가람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온과 백도 마찬가지죠. 온이라는 말은 백인데 물론 이제 요즘에 온누리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온이 백을 의미하는 경우로는 쓰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유의 관계 있는 단어들이 계속 살아남지만 의미가 변화가 있는 거. 원래 마담은 남의 부인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맴 이렇게 쓰기도 이제 마담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불어에서는 이걸 MME 또는 MME라고 써서 이게 다 이제 마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는 약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마담이라고 쓰면 어떤 유흥업소의 주인, 지배인 이런 정도의 그 의미로 의미가 좀 변화가 일어난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반의어로 가면요. 반의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렇게 반의어적인 의미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 경우는 인간이면서 늙었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는 yes라고 보시면 돼요. yes. 음성학적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n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플러스 남성이고 할머니는 마이너스 남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이라고 말하는 의미상 관계는 모든 의미 내용에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 내용은 공통적인데 하나의 의미 내용에서만 반대가 될 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하고 딸을 보면 아버지는 여성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여성이고 1세대니까 플러스 1세대고 직계죠. 딸은 여성이니까 플러스 여성이고 1세대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1세대고 직계. 그래서 의미자질이 두 개 이상이 다르면 반여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 마이너스 여성 플러스 여성 그다음에 플러스 1세대 마이너스 1세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딸은 반여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다이어인 경우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내리다. 차에서 내리다 이럴 때는 반대말이 이제 오르다가 되는 거죠. 차에 오르다. 짐을 내리다, 짐을 내리다, 짐을 올리다. 얼음이 녹다, 얼음이 얼다. 초콜릿이 녹다 이럴 때는 얼다가 아니라 굳다가 되는 거고요. 행동이 불량하다 할 때는 선량하다가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이 불량하다 할 때는 우량이고요. 또 관람객은 퇴장인데 입장이 되지만 배우는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여의 분류에는 등급 반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중간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굵다, 가늘다인데 이 높다와 낮다 사이에는 사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뭐랄까요? 매우 높다, 뭐 매우 높다, 아주 높다, 뭐 높지 않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높지 않다가 반드시 낮다는 의미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높지도 낮지도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높다와 낮다는 개념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은 높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산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낮인데 잘못 썼네요. 낮지 않다. 이런 의미를 이제 함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자, 그다음에 등급 반여에서 등급으로 구분되니까 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우 높다. 이 산은 매우 높다. 이럴 때 매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 정도부사라고 하죠. 이 한라산이 수락산보다 더 높다. 일단 비교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반여에서 상보 반여는 상호 보충적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남성, 여성, 참과 거짓, 살다와 죽다, 있다 없다죠.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가 없어요. 한쪽을 부정하는 것이 다른 쪽을 이제 긍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남성이다라고 하면 남성의 반대가 여성이니까 여성이 아니다. 이거 같다는 겁니다. 자, 또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요. 비교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부상당한 군인이 매우 죽었다? 이런 건 쓸 수 없는 것이고요. 매 맞은 사람보다 할 맞은 사람이 더 죽었다? 이런 말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상부 반의어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근데 일부는 상부 반의의 특성, 일부는 등급 반의의 특성을 갖는 경우가 깨끗하다, 더럽답니다. 예를 들면 저 방은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이런 건 되는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세모 표시죠. 물음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 매우나 더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일 경우에는. 상보 반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급 반이어, 그러니까 이거는 등급 반이어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등급 반이어 설명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방향 반이어는 관계 반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 이런 것을 나타내는 반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의 관계가 있어요. 가번에. 이거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주다 같은 경우가 있죠. 주다 받다. 주다 받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A가 B에게 줬다. 그러면 B는 A에게 받았다. 이걸 역의 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위 오른쪽 왼쪽 형 아우 주다 받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런 예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단어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역행 관계. 그래서 가다, 오르다, 뭐 오르다, 내리다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단어의 방향 반대의 관계 이런 역행. 예를 들면 우리가 A가 있고 B가 있을 때 가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쭉 간다면 오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런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단어의 관계가 대척 관계 있는 반이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예를 들면 두 단어의 관계가 대척이면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꼭대기가 있으면 밑바닥이 있고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호 방향이 다른 쪽을 나타내는 대응 관계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고 오목 거울이 있다. 그다음에 양각이라는 게 있고 음각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양각은 이건 튀어 나오는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각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거. 양각과 음각.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호 방향이 다른 쪽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상 동음이어와 유의어와 반의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마쌤 장웅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